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1학년 재학 중인 이주연 학생입니다. 오늘 학생과의 대담회를 통해 권영걸 교수님 만나뵐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제 권영걸 교수님의 간단한 양력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영걸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 역임하셨고요. 서울시 부시장 겸 디자인 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역임하셨고요. 한샘 사장 역임하셨고요. 개원예술대학교 총장 역임하셨고요.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역임하셨고요. 신문명 디자인 외 42편의 디자인 서적을 편집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의 역할 관련해서 질문 드릴 예정인데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디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의 작은 디자인부터 환경의 큰 디자인까지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디자이너들의 역할과 그 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디자인은 굉장히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이 변해왔는데요. 과거에는 디자인의 범위를 핀에서 기관차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이먼드 로이라고 세계적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가 한 말입니다. 그 뒤에 핀에서 우주선까지라고 이렇게 확대되었어요.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눈에 현상하는 모든 사물들, 그러니까 순수 자연을 제외하고 모든 사물들이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옷도 입고 안경도 끼고 이러고 있는 거죠, 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물체가 있는 것, 엔티티, 어떤 실존하는 물체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핀에서 우주선까지 이런 것도 이제는 고전적인 영역의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은 유형적인 디자인 말고도 무형적인 디자인 많죠. 어떤 사물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디자인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디자인한다 이러죠. experience design. 그죠? 그럼 이제까지는 물체 이렇게 길이를 잴 수 있고 무게를 달 수가 있는 그런 물체적인 것을 디자인을 했는데 요즘은 서비스 디자인 그러죠. 거기는 물질이 개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물체였는데 어떤 물질, 어떨 땐 진료 그러기도 한데 빛, 소리 이런 것을 디자인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완전히 하드의 시대에서 소프트의 시대로 이제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떤 이 이미지 체계 속에서 낮게 이게 시스템 컴포넌트지 그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벤치를 디자인하고 보도블록을 디자인하기도 하지만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시는 수없이 많은 도시의 구성 요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게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조화의 모자익이 되어 있으면은 그건 나쁜 도시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디자이너가 그냥 단순히 사물을 디자인하는 것에서 무슨 오케스트라 콘덕터처럼 하나의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디자이너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디자이너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디자이너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주연 학생은? 제 생각에는 저희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롭게 하는 매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이건 사실 디자인이라는 이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인간이 죽지 않습니다. 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인류가 멸망했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방법, 이 과정 이런 것이 없으면은 굉장히 질서가 없어져요. 이 무질서에서 오더를, 디스오더에서 오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그러니까 혼돈에서 조화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유기체, 인간도 생물유기체니까 불쾌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불쾌적한 상태에 있으면은 쾌적한 상태로 가려는 잠재적인 욕구가 다 있어요. 모든 생물유기체는. 그러면 이제 쾌적하다 그러는데 이 쾌적이 말이 쉽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도 맞아야지, 습도도 맞아야지,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한 공간 속에 있으면 안 되니 밀도도 맞아야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디자이너가 저 옛날에 돌도끼를 만들던 그 원시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어떤 물건을 만들어 오고, 돌도끼가 이 자루가 달리는 변화가 있는 게 수십만 년입니다. 그게요. 그게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계속 진화하면서 제품이 진화되면서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오늘날 드디어 AI가, 인공지능이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자인의 이제 앞으로의 이 설계 방법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는 선생님이 저 대학에 다닐 때는 설계도를 이 자를 대고 그리는 훈련을 굉장히 했어요. 근데 뭐 언젠가부터는 이제 CAD로 이제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CAD도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다 이 AI가 다 연산을 해가지고 설계를 다 해주죠. 우리는 조건만 입력을 하는 것만 하죠. 그리고 이제는 또 프로슈머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프로슈밍 디자인, 다시 말해서 만인이 디자이너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신발을 하나 주문하더라도 우리는 몇 가지 선택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력하면은 그것이 만들어진 신발이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슈밍 디자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 만인이 디자이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의 직업이라는 게 앞으로 존재할까? 이거 우리 실직하는 거 아니냐 모두. 그리고 또 뭐 멸종하는 직업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또 되죠. 그러나 걱정 마세요. 디자이너는 계속 있습니다. 단 디자이너의 정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방식과 과정,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디자이너는 앞으로 굉장히 프로듀서와 같은, 그리고 프로그래머와 같은 형태로 바뀔 겁니다. 디자이너는 조건을 부여하는 사람으로 되지, 조건을 부여한 대로 그것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거는 이제는 기계가 하든가 아니면 소비자가 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그럼 이제까지의 교육도 선생님이 배울 때와 같은 교육,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디자인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제품이 또는 상품이 생산되기 전에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가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그린다, 뭐 이런 것은 디자인의 정의에서 아주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는 조건을 부여하고 컨디션을 부여하고 프로세스의 설계자로 디자이너는 바뀝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디자이너는 이제까지의 기술자와 같은 그런 디자이너가 아니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 드릴 질문이 이 방금 말씀에 되게 연관이 있는 질문인 네,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디자인과 문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디자인 입문 수업을 통해서 디자인과 문화에 대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네. 얻었었는데요. 기존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문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와 디자인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디자이너가 왜 문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매우 간단한데 디자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화 창조 행위입니다. 예, 이제 어떤 디자이너는 TV만 디자인하고 어떤 디자이너는 자동차만 디자인하고 어떤 디자이너는 뭐 TV 커머셜 영상 디자인을 하고 어떤 디자이너는 그래픽적인 일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이너는 복식, 이 의상을 디자인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의 총체, 다시 말해서 순수 자연을 제외한 모든 현상계의 모든 사물들이 그 사물이 우리 앞에 놓이거나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설계도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생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하는 결과물의 총체가 문명입니다. 인공물들, 모든 인공물들의 총체를 우리는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문화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화라는 단어를 상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쓰던 단어인가 싶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용된 지 지금 100년밖에 안 된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문헌에 나타난 최초 사례가 1919년에 우리나라가 국제연맹에, 이 국제연맹이라는 게 오늘날의 국제연합 UN이지, UN의 전신인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 가입하기 위한 취지문을 조소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때 조소왕 선생께서 그 취지문을 쓸 때 대한민국은 인류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라는 이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문화라는 것이 최초로 쓰인 인류 문화 최초로 쓰인 사례예요. 그게 1919년이니까 지금 100년 조금 넘었죠. 그럼 도대체 이 문화라는 게 뭐냐? 문화라는 것은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지적, 정신적 소산의 총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연을 변형하고 변용하는 인간의 정신적, 지적 활동이 이루어낸 결과물들의 모든 것이 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 사물에 인간의 작용이 가해져서 일어난 변화를 문화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야생화 문화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야생화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근데 원예 문화 이거는 말이 됩니다. 원예는 야생화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미적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원예지. 그지? 그러니까 원예 문화라는 말은 되는데 야생화 문화라는 말은 안 돼. 다시 말해서 문화라는 것을 조금 아까 내가 총체라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문화 앞에 또는 문화 뒤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대략 됩니다. 뭐 자동차 문화, 음주 문화, 뭐 의생활 문화,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뭐 뒤에도 또 있죠. 뭐 문화 상대주의, 문화 제국주의, 뭐 문화 뭐 이런 말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서양 문화, 동양 문화, 뭐 아랍 문화, 뭐 이런 말을 다 쓰듯이. 그런데 이
쓸 수 없는 게 자연 문화예요.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자연과 대비되는 겁니다. 순수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소산만이 문화라고 그러거든. 그럼 또 한 가지 문화라는 말에 결합해 가지고 성립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돼지 문화. 내가 웃겼는데 안 웃네. 돼지 문화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돼지가 자연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아니 이제 저 문화는 이거를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돼지는 이 에고나 슈퍼 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의식이나 초자아, 도덕적 자아 이런 게 없어요. 돼지가 뭐 언제 돼지가 오늘부터 나는 질서를 지키면서 뭐 이런 생각하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어. 이런 돼지가 어디 있겠나? 없지. 그래서 이제 돼지는 이드, 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드, 충동과 본능만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이제 문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 문화, 자연 문화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없는 겁니다. 그럼 디자인이 도대체 뭐냐? 디자인은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디자인이. 이 사람이 짐승의 상태에서 탈출하려면은 자신이 윤리적 존재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문화가 됩니다. 문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막 원시 상태로 살 때는 문화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럼 왜 디자이너는 문화를 생각하는 직업인가? 여러분이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대부분 뭐 한국적 디자인을 하는 수업을 할 때 뭐 연습도 하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이 이 한국의 유형 문화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뭐 창살 문양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러지. 네,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저차원의 유치한 이 한국적 디자인이고, 한국적 디자인을 하려면은 이거 한국적 디자인이 왜 이렇게 오늘날 각 대학마다 디자인 과에서 한국적 디자인을 하자고 난리를 지겨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 서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인이면서 자문화를 너무 몰라서, 그리고 우리가 저도 모르게 많이 이 서구 문화가 침륜되어서 한국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반증이지. 한국적 디자인이란 말. 근데 그게 미국에 유학 가보세요. 미국적 디자인을 합시다 그러는 과목도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 유럽 가봐요. 서양 디자인을 하자고 그러는 게 없잖아. 예. 그런데 우리는 한국적 디자인을 뭐 대학원에서 막 늘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다 하고 있거든. 우리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알면, 그리고 생각이 깊어진다면은 한국적 디자인은 저절로 나오는 거지. 막 뭘 하려고 어디에서 뭐 문양을 따오고 뭐 이러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는 선험이라는 게 있어요. 선음이요? 선험. 이게 아프리오리라고 그러는데, 아기가 오늘 응애하고 한 놈이 태어났어. 얘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탄생된 게 아니라고. 진공관이 아니라고. 얘는 자신의 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부모님, 쭉 이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선호와 혐오가 전부 녹아 들어가 있는 그 경험이. 왜 우리가 어디 놀러 갔는데 이상하게 여기 굉장히 많이 와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기시감이라고 그러지, 네, 데자뷰라고 네. 그러죠. 데자뷰. 그런 것도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 아마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왔다 가셨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 그런 게 있어. 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는 모습이 서양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 똑같거든. 이 집 저 집 뭐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보면은 앞에 TV가 있고 거실에 이쪽에 기역자 또는 일자로 이 저 소파가 놓여 있고 티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이웃에서 놀러가 오면은 친구 부부가 놀러 오셨는데 맨 처음에는 뭐 점잖게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고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소파에서 내려앉으면 하나 둘 내려앉다가 그냥 나중에는 티 테이블 중심으로 이렇게 다 네. 이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네, 소파는 네, 네. 뒷전이고. 근데 이 형식은 오늘날의 아파트먼트의 이 형식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똑같은 형식인데 왜 서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 안에 소파는 없지. 화로가 방 안에 있고 거기서 빙둘러 앉아서 노변 정담을 하고 그러시는 관습이 오랫동안 그들의 습관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지 나한테도.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것이 완전히 내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존재가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존재한다 이거지. 역사적 존재다 이거지. 내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아기가 하나 태어나도 걔가 어마어마한 선엄 아프리오리의 덩어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중국에 수출을 해서 빅 히트를 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중국 문양 갖다 하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강색 어떻게 하고 황금색 어떻게 해서 보낸다고 되나 이게? 잘 안 돼. 그걸 진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만들려면은 중국인의 아프리오리를 알아야 돼. 중국인의 선언. 중국의 그들의 조상들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선호, 그들의 혐오, 그들의 미학, 그들의 관습. 이걸 알아야 베스트셀러를 만들지, 빅히트를 하지. 그러면은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한수, 당송, 원명, 청박, 중국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이제 통시적인 거고 말이야. 문화 항목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도시도 있지, 뭐 건축도 있지, 실내도 있지, 실내 장식도 있지, 가구도 있지, 기물도 있지, 의복, 복식도 있지, 심지어는 음식까지 있어, 서예도 있어. 이런 것들 중에 그들이 최고로 쳤던 것들을 다 조사해 봐야 돼요. 왜 그거를 그 사람들이 누대로 좋아했을까?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문화 항목을 이제 여러 가지 뒤져봐야 돼. 그들의 사상, 그들의 종교 이런 건 또 문학에 중국 문학에 다 나오거든. 문사철, 문, 리터러처, 사, 히스토리, 철, 필로소피, 풍속, 관습 이런 걸 다 봐야지. 이런 걸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선엄, 그들의 선조 누대로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아주 큰 히트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냥 뭐 이렇게 껍데기로 빨강색, 뭐 황금색, 뭐 이런 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문화를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누적적인 것이고 디자인 결과물의 총체가 문화고 문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야 뭐 정말로 디자인다운 디자인, 아주 시대와
그 시대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디자인을 산출해낼 수가 있어요. 되게 예비 디자이너로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래. 뭔가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비전 같은 것도 생기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